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해온 부모의 손때 묻은 물건을 낡고 지저분한 것이라 비웃으며 태워버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작은 구멍가게를 지키며 평생 땅을 일궈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시골 노인의 낡은 장부였던 수첩이 신도시 전체의 운명을 준 거대한 권리의 상징으로 밝혀진 사연. 지금부터 부모의 재산을 탐내며 천륜을 저버린 자식들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서늘하고도 통쾌한 마지막 경고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 코끝을 스치는 쌉싸름한 흙내음을 맡아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어느 후미진 시골 길목에서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작은 구멍가게를 지켜온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름석 자보다 가게 할매라는 부름이 더 익숙해진 그저 평범하고 늙은 어미지요. 돌아보면 참으로 시리도록 푸른 젊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제게 세상은 참 맵고도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에서 꼬물거리며 잠든 어린 아들놈의 숨소리를 들을 때면 저는 다시금 이 악물고 일어설 수밖에 없었지요. 10원짜리 눈깔 사탕을 팔고 흙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내어주며 제 청춘을 그 작은 가게 구석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아들 녀석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내 자식 하나 서울에서 번듯하게 공부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40년이었지요.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게 고생 끝났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저 역시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이제야 내 인생에 따뜻한 봄볕이 드는구나. 그렇게 믿었더랬습니다. 정든 가게의 낡은 미닫이 문에 자물쇠를 채우던 날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내 피와 땀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의 숨결이 묻은 그곳을 떠나 서울 아들네로 올라오던 길. 저는 그게 제 인생의 길고 길었던 여정의 마지막 안식처를 찾아가는 길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둥지에 늙은 어미의 자리는 생각보다 좁고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이토록 화려한데 제 가슴 한구석은 한겨울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맞은 듯 시려오곤 했습니다. 중년이 되어버린 아들은 매일같이 밖으로 돌며 사업하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자신의 세련된 일장에 불쑥 끼어든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내심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훔치면 며느리는 로봇 청소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한숨을 쉬었고 정성껏 끓여낸 된장찌개 냄새는 오집에 값비싼 디퓨저 향을 망치는 골칫거리로 취급받기 일쑤였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속도에서 조용히 비켜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자식 얼굴 한 번 더 보고 손주들 재롱에 웃음 지으며 남은 여생을 조용히 비워내고 싶었을 뿐인데 늙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깊은 고독을 안겨주더군요. 하루 종일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문득문득 고향의 그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에 설움을 털어내던 김씨 아저씨, 채소 보따리를 이고 가다 쉬어가던 이웃댁네들. 그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정이 너무나도 그리워 저는 남몰래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오래된 보물 상자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어
가만히 쓰다듬곤 했습니다. 제게는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 품어온 빨간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죽은 다 헤어지고 퀴퀴한 종이 냄새가 나는, 겉보기엔 그저 볼품없는 쓰레기처럼 보였을 그 수첩. 하지만 그것은 제 지난 인생의 기록이자 40년 세월 동안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고향 사람들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생명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 구멍가게 주변의 넓은 공터와 야산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마련해둔 공동의 땅이었습니다. 금순례가 젤로 똑 부러지고 믿을 만하니 우리 땅들 금순례 명의로 다 묶어두재. 나중에 외지놈들이 와서 장난치지 못하게 말여. 오랜 세월 저를 친동생처럼 어머니처럼 아껴주던 이웃들이 제게 믿고 맡긴 신탁 계약서 번호들과 조합원 명부가 그 수첩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그 수첩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이웃들이 제게 건넨 무한한 신뢰이자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뜨거운 우정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그 수첩은 그저 궁상맞은 늙은이의 미련 가득한 고집증으로만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끼고 수첩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오더니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매몰차게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이 지저분한 수첩 좀 버려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제 지난 40년의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비수처럼 제 가슴 한가운데를 깊숙이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 낡고 냄새나는 수첩 좀 버리세요. 도대체 여기 적힌 이름들이 다 뭐예요? 시골 사람들 외상 장부 같은 거 붙들고 계시면 돈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집안 꼴만 지저분해지게 정말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말들에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틈을 주지 않은 채 며느리는 제가 목숨처럼 아끼던 그 빨간 수첩을 보란 듯이 쓰레기 봉투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안 된다. 그게 어떤 수첩인데.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제 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수첩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저는 제 심장 한 조각이 함께 버려지는 듯한 지독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 불렀던 그 수첩 안에는 앞집 홀어머니의 임종전 부탁이 들어있었고 뒷집 박 영감님의 피땀 어린 평생에 일구어낸 과수원 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그저 낡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귀한 의미를 설명해 본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에는 귀를 닫아버린 지 오래된 젊은이들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버리고 비워내는 연습을 합니다. 건강, 젊음, 때로는 알량한 자존심까지도요. 하지만 자식의 손에 의해 내 삶의 궤적이 깃든 소중한 인연의 조각들을 강제로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했을 때 그 무력감과 서글픔은 제 인생의 가을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이 화려한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낡고 냄새나는 쓰레기처럼 여겨진다는 생각에 저는 그날 밤 숨죽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시린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제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즘 신도시 상가 입주와 분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아들은 어느 날 핏발이 석눈으로 제게 다가와 사정하듯 아니 협박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시골 그 구멍가게 부지랑 그 뒷산 공터 그거 이번에 시행사에 넘겨요.
어차피 엄마 혼자 그 깡촌 땅 지킨다고 뭐가 돼요? 제가 그거 팔아서 이번에 지어지는 신도시 메인 상가 분양권 따내야 해요. 제 사업에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40년 세월 어머니의 피땀이 밴 땅을, 이웃들의 믿음이 서린 그 땅을 한순간에 팔아넘기라는 아디. 그 낯선 탐욕의 얼굴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굶어가며 입에 밥을 밀어 넣어주던 그 순둥이 내 아들은 어디로 가고 눈앞에는 돈에 눈이 멀어 어미의 마음마저 짓밟는 장사치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요양원 가서 편히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미리 챙겨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요양원에 보낼 제 짐까지 다 싸두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시골 노인네 소리 듣지 마시고 공기 좋고 시설 좋은 곳 가서 쉬세요. 어차피 어머니 곁에 두셨던 그 지저분한 수첩도 다 타버렸고 버려졌으니 이제 그 시골 땅에 미련 없으시죠? 저희가 잘 모실 테니 걱정 말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그들은 저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짐스러운 치매 노인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그 부지를 가로채 상가 분양권을 독식하기 위해 저를 강제로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고려장으로 내몰려 했던 것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버림받는 기분을 감히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이 듦이 죄인 것인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준 그 맹목적인 어미의 사랑이 오히려 자식을 저리도 이기적인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인가. 중년의 고개를 넘어 황혼의 언덕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지요. 자식을 위해 내 살을 깎아먹이고 부부의 연을 맺어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한 줌의 재처럼 허무한 텅 빈 마음뿐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깊은 슬픔의 밑바닥에서 역설적으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이라는 오랜 집착을 내려놓으니 그제야 내 주변을 둘러싼 진짜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 몇 푼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맺은 신의 40년 동안 내각의 앞 평상에서 함께 비를 피하고 땀을 닦던 이웃들의 주름진 미소. 그래요.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이웃들의 믿음이 있었고 아직 제 스스로 결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존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버린 것은 단지 낡은 수첩의 껍데기일 뿐 제 머릿속과 가슴속에 새겨진 그 수많은 이름과 권리증의 무게까지 태워버릴 순 없는 법이지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방 한구석에 놓인 제 짐 가방을 담담히 응시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뒤 아들이 자신의 모든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신도시 상가 입주 설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테이블, 세련된 옷차림을 한 수많은 투자자와 관계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아들은 마치 본인이 이미 그 거대한 빌딩의 소유주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도시 메인 상권의 핵심 부지 계약이 사실상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탐욕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사람들 틈에서 귀부인 행세를 하며 건배를 나누고 있었죠.
그 화려한 무대 맨 뒷자리,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에 제가 낡은 여행 가방을 손에 쥐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사를 지켜보러 온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들은 저를 힐끗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빨리 자리를 뜨기를 재촉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곧 거머쥘 부와 성공의 자리에 촌스럽고 짐스러운 어머니는 방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을 올리곤 합니다. 제가 지켜온 40년의 세월, 그 무수한 땀방울과 이웃들의 믿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이기심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고요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커다란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신도시 빌딩 총괄 관리인이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아들은 반색하며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최종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바로 분양 절차를. 하지만 관리인과 변호사들은 아들의 내민 손을 무참히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행사장의 화려한 단상이 아닌 구석에서 조용히 짐 가방을 곁에 두고 서 있던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관리인은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제게 두 손으로 내밀며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금순 여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사님이 저희 법무법인에 신탁하셨던 구멍가게 부지 및 주변 야산 일대, 즉 이 신도시 지역 전체 부지의 최종 소유권 반환 및 조합원 지분 분배 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리인의 말은 멈추지 않고 행사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대지주이신 박금순 여사님의 최종 서명과 승인 없이는 이 빌딩의 그 어떤 상가 분양권도 발행되거나 양도될 수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드리러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마치 벼락을 맞은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침에 걸린 노인네라고 생각했던 사람. 당장 요양원에 버리고 땅 문서를 빼앗으려 했던 힘없는 시어머니가 사실은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상가 분양권의 생사여 탈권을 쥔 진짜 주인이자 거대 부지의 대표 신탁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며느리가 사색이 된 얼굴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부여잡고 비굴한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저희가 요새 좀 예민해서 장난친 거 다 아시죠? 그 그깟 수첩은 제가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제일 예쁘고 비싼 걸로 다시 사드릴게요. 요양원이라뇨? 절대 안 되죠. 저희랑 이 좋은 아파트에서 평생 같이 살아요. 네. 저는 며느리의 그 가볍고 위선적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듯 주저앉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제 생애 가장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지난 40년의 세월이 담긴 그 빨간 수첩을 쓰레기라 부르며 태워버릴 때 그 수첩 안에는 훗날 내 몫으로 남겨두려 했던 내 이름의 상가 지분도 함께 들어 있었단다. 아들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거라. 사람의 마음을 그 끈끈한 신의를 한낱 쓰레기처럼 버린 자에게는
내 땅 단 한 평도, 흙 한 줌도 내어줄 수 없다. 내가 불태운 건 내 낡은 장부가 아니라 어미와의 천륜이자 이웃들과의 돌이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이 어미의 인생에서 나가거라. 이 상가와 부지는 이제 내 이름이 아닌 고향 이웃들의 이름으로 세워질 청년 창업센터와 장학재단으로 쓸 계획이다. 저는 그날로 미련 없이 아들 부부를 제 삶에서 내보냈습니다. 독하다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그것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식에게 어미로서 가르쳐줄 수 있는 마지막 회초리이자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골 가게 시절부터 저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주었던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고향 땅의 지역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세웠습니다. 저의 낡은 구멍가게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 창업센터가 들어섰지요. 센터 입구에는 제 낡은 빨간 수첩을 본뜬 작은 동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곳엔 저와 40년을 함께한 제 진짜 가족들, 고향 사람들의 이름이 눈부시게 새겨져 있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상실해가는 과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인연과 욕심은 과감히 털어내고 내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온기들로 남은 공간을 새롭게 채워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요? 돈 앞에 눈이 멀어버린 핏줄의 배신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지만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세월 서로의 주름을 쓰다듬으며 곁을 지켜준 수첩 곡의 이름들, 바로 그 마음들이라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 삶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지쳐 황혼의 길목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초라하게 타버릴 낡은 수첩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온 여러분의 주름진 두 손과 지나온 세월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권리증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워낸 자리마다 따뜻한 봄볕이 채워지는 그런 평안하고 아름다운 남은 날들이 되시기를. 강원도 산골의 늙은 촌부 박금순이 온 마음을 다해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